안녕하세요. 혼장마을 2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오미나가 만난 대한민국 교육 리더의 오미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교육을 위해 꾸준히 고민하시고 수학을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시는 오투라인의 대표이자 강의하는 아이들의 원장님이신 안남재 대표님을 만나 수학 교육의 방향과 한국 교육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대표님? 네, 늘 바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강의하는 아이들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항상 예쁘고 고급지고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강의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한 배경은 아니고요. 저희 학습 방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뭘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이밍 전문 회사에서 잘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강의하는 아이들의 학습법이 이 강의하는 아이들의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아이들의 수학 공부법도 많이 변해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의무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의와 융합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먼저 창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창의라는 것은 암기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서는 길러질 수 없는 역량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학 교육도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좀 탈피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늘 풀어주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런 교육 과정 안에서 교육의 수업의 구조 안에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융합적 그 역량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학적 사고력 안에 계산력, 이해력, 추론력, 문제 해결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학적 사고력에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연관성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연관성 능력이 개념과 개념 간의 연관, 단원과 단원 간의 연관, 또는 타 과목 간의 융합, 연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도 융합적 역량을 기르려면 수학교육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문제풀이 방법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문답식 또는 발문을 통해서 수학을 깊이 파고드는 학습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너무 무겁게 나가는 것 같으네요.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수학교육의 방향이 수업의 구조화가 일단은 바뀌어야 되고 또 창의 융합형,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하는 아이들에서는 제가 듣기로 플립 러닝 또 그리고 메타인지를 학습법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플립 러닝, 메타인지가 어떤 부분일까요? 네,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존 버그만이라는 화학 선생님이 처음으로 주창한 건데요. 그러니까 티칭과 러닝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플립드가 이제 거꾸로 된 이런 뜻이니까 전통적으로 수업 시간에 티칭을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익히는 러닝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티칭과 러닝, 나는 열심히 티칭을 하고 있는데 왜 학생들한테서는 러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티칭과 러닝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 내가 가르칠 내용을 인터넷에 미리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집에서 티칭을 받고 오고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러닝을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러닝을 하게 해볼까? 이렇게 역발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플립 러닝이 시작이 됐던 거고 플립 러닝의 핵심은 수업 시간에 러닝을 한다는 거고 티칭을 예습으로 받아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메타인지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요. 질문이 참 좋네요. 이 플립 러닝하고 메타인지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메타인지라는 걸 따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인지 능력은 인간이 뭐 알파고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메타인지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네, 능력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인출학습, 아웃풋, 토론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로 꺼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의 인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인지 능력이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혼자서 주입식으로 암기하고 혼자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토의하고 선생님에게 설명해보고 또 나와서 발표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향상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하려면 수업 시간에 티칭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활동할 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예습으로 티칭을 받아오면 플립러닝이 이루어지면 수업 시간에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집에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고 미리 문제를 풀어가지고 학원에 오면 학원에서 발표 수업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수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항상 수학을 좀 못하는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 보면은 틀린 문제를 또 틀려서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온 아이들 많이 봤어요. 네.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아이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그 아이들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틀린 문제에 대한 학습 과정이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왜 틀리는지를 한번 보면 틀린 문제는 사실 일회성 인지 오류가 아니거든요. 왜 틀렸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바로 그 인지 오류가 수정되어질 수 있는 형태의 학습 과정이 아니고 패턴성 인지 오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의 습성, 습관 아니면 이미 유형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도록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일회적인 인지 수정을 통해서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반복적인 교정 노력을 통해서 수정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사고 패턴을 바꿔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한 학습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왜 틀리는가를 바라보면 문제에 대한 그 풀이 과정을 이해했다라고 하지만 또 틀리는 이유는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저 뭐 문자나 어떤 수식, 기호들의 병렬적 나열인 그 풀이 과정을 그냥 암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건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고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이 풀이 과정을 스스로 구성해보고 절차와 방법을 그리고 그 단계들을 만들어내 보는 그런 자기 어떤 사고에 의해서 풀이 과정을 엮어내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하게 암기를 하니까 다음번에 또 문제를 접했을 때 다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하는 경우는 일단은 정확하게 다시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스터디큐 오토스쿨 그리고 강의하는 아이들 또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대치동에 강의하는 아이들의 원장님을 직접 하고 계세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제가 원래 원장으로 원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저희 구로동의 본사에서 각 그 사업 담당 부서에서 뭐 이사님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학원에서 뭐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좋고요. 우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또 저희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어떤 걸 개발해서 전달해 드려야 될지를 직접 겪어보고 파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파악하시려고 있으시는. 네, 요즘에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또 신입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가져야 할 사명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학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 또는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사교육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 사교육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받는 사회적 시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위축되어 있는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바뀌어졌죠. 예전에는 오히려 더 심했고, 요즘은 사교육의 역할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긍정적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많이 이제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교육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고, 공교육에서 전담하는 것은 성적 플러스 인성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의 종사자들이 사교육은 뭔가 기능적인 역할만 하고, 공교육은 전인교육을 하면서 뭔가 지성적인 역할까지 같이 한다라는 그 약간의 열등의식 같은 것도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 지점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인성교육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이 이것이 옳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너희가 사회적으로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해,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 자체로 학생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늘 성적은 안 나오고, 공부는 재미없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인싸가 되지 못하고 이런 학생들이 만약에 성적이 오르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더 뭔가 당당하게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그 부수적인 효과를 보면 이 아이한테 더 중요한 인성교육을 사실은 인성이 향상될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생각하셔서 성적을 올리고 나서 그 학생이 변화된 모습들을 저희 많이 보거든요. 비전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학원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따르고 속마음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실력 향상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현재 강의하는 아이들의 전국의 FC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직원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죠. 네. 요새 리더십이 원탑 리더십이 아니라 집단 리더십이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면 굳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희 본사에서 이제 부서별로 또는 이제 사업단별로 이제 이사들이 있고, 또 본부장들이 있고 해서, 사실 저는 그쪽 부분은 별로 역량이 없고요. 이렇게 각각 역할이 있으시네. 제가 이렇게 경영자로서는 큰 역량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문제 만들고 개발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되게 좀 미시적인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대표님이 지금 강의하는 아이들의 원장님이시잖아요. 강사를 채용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 거세요? 이제 인성이죠, 인성. 인성과 열정인데, 물론 이제 실력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성과 열정인데, 사실, 인성을 보는 건 쉬운 것 같아요.
인성을 보는 건 뭐 기질과 관련한 인성인데 저희가 또 나름대로 이제 툴을 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면접시 보는 툴이 있으신가요? 네네네. 근데 그 면접 프로세스나 또는 뭐 프로세스나 네. 또는 면접 과정에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해요. 별건 아닌데. 원장으로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따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열정은 미리 알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상 참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 뽑아보면 네. 또 아닌 경우도 처음 있고, 열정과 또 네, 다른 그런 분이시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열정과 관련한 그 열정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에 좀 요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수학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고 또 그 문제점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렇게 학원에 있다 보면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신입생들한테 체크하게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 체크리스트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공식만 대입하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는 반갑지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싫어한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게 하거든요. 방금의 질문에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로 체크를 해요. 상당히 많이라는 것은 여기서 거의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대치동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다가 훨씬 많아요. 아니다. 네. 대치동인데. 네.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에 매달려서 끙끙대면서 시도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역시 놀랍게도 아니다가 많아요. 더 재밌는 거는 생각보다는 심각하네요. 네. 나는 틀린 문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틀린 문제는 다시 보기 싫다. 매우 그렇다가 매우 그렇다. 상당히 많아요. 틀린 문제 또 틀리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나는 풀어봤던 문제, 배웠던 문제는 반갑게 잘 풀 수 있지만 처음 본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던 문제는 자신이 없고 답답해진다. 이런 질문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많아요. 이 학생들의 이런 어떤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너무 많이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사실 OECD 국가에서 수학 성취도 능력은 우리가 최상위임에 불구하고 수학 흥미도와 자신감은 최하위잖아요. 몇 년 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이시던가 그분이 수포자 비율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협력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포자 비율이 54%라는 거죠. 물론 수포자들이 다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수학을 심정적으로 이미 포기하는 거죠.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수학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포기했다던가 뭐 이런 수포자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물론 저 혹은 이 수학 교육의 일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저라고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을 어떻게 수학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수학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가면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좀 심층적인 성찰, 그다음에 자각, 그다음에 이것들을 변화시켜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려면 단순히 그 한두 사람의 어떤 각오와 의지, 결단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 그다음에 매뉴얼, 그다음에 뭐 교재서부터 시작해서 수업 구조, 수업의 방식, 알고리즘 이런 전반적인 어떤 성찰이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학원에 종사하시는 교육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가요? 뭐 제가 당부를 한다기보다는 네. 우리들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실제 학생들이요 공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지겹거든요. 아이들한테 이제 들어보면 그전에는 학교에 가면 7시간, 8시간 동안 꼼짝없이 의자에 앉아서 그 지겨운 수업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통제된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뎌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굴종이죠, 굴종. 나는 뛰어놀고 싶고 또 참여하고 싶고 또는 함께하고 싶지만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된다 또는 모르겠다 뭐 진행되는 내용이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학생의 학교 생활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늘 처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시무룩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감이 늘 없고 이랬던 학생들을 우리는 당당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